안녕하세요. 꿈팜정원입니다. 꿈팜정원은 다양한 재미가 있는 그런 정원이랍니다. 오늘은 커피 콩을 로스팅 할 건데요. 제가 만든 직화 로스터를 가지고 로스팅을 할 겁니다. 제가 만든 직화 로스터는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 산업 현장에 쓰는 볼트하고, 그리고 이거는 멸치 육수 내리는 기계죠. 멸치 육수 내리는 기계 안에다가 날개를 달아줬답니다. 이 날개를 통해서 콩이 회전하게 돼 있어요. 회전하면서 골고루 섞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콩을 300g을 달아놨는데요. 300g에서 분량도를 골라내야겠죠. 분량도를 골라냅니다. 이 핸드픽이라는 것이 미리 로스팅 전에 한번 핸드픽을 하고 로스팅 후에 핸드픽하게 돼 있어요. 뭐 보통 분량도라고 하면은 뭐 썩은 콩, 벌레 먹은 콩, 아니면 덜 익은 콩, 아니면 깨진 콩, 이런 것들을 골라내게 돼 있어요. 좋은 콩들은 골라낼 게 별로 없고, 나쁜 콩에는 또 분량도가 많이 들어있죠. 이것도 좋은 콩에 속하는 커피 생두라 분량도가 별로 없네요. 이렇게 해서 끝나면은 이걸 분량도를 골라내는 것을 갖다 핸드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핸드픽이 끝나면은 직화 로스터에다가 넣겠습니다. 직화 로스터에다가 생두를 넣고 뚜껑을 닫아야겠죠. 이렇게 닫고 이제 가스불을 켜겠습니다. 가스불을 이 로스팅은 계절마다 불 조절을 잘해야 된답니다. 너무 세게 하면은 빨리 타가지고 맛이 안 나오고, 또 너무 약하게 하면은 오랫동안 로스팅 하다 보면은 맛이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고요. 뚜껑을 닫아줘야죠. 닫아준 다음에 이게 아래에 있는 뭐냐면은 브루스타에 따라서 자리가 안 맞아요. 자리가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보통 한 2, 3초에 한 바퀴씩 돌려준답니다. 보통 온도계가 달려 있는데 온도계는 그렇게 믿을 게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보통 한 10분 정도 되면은 1차 팝, 즉 이 생두 속에 있는 수분이 수증기가 되면서 압력이 생겨요. 압력이 생기면서 생두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뻥튀기처럼 뻥 하고 터져요. 그걸 갖다 1차 팝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온도에 따라서 한 170도 정도 되면은 전후에서 1차 팝이 터지는데, 거기서 터지고 나서 2차 팝이 한 200도 넘어가면은 터진답니다. 이때는 반대로 수증기는 다 날아가고 남은 것은 이제 당분하고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타면서 가스가 생겨요. 그럼 가스가 생기다가 아까도 마찬가지로 껍질 밖에 있던 것이 가스가 생기면서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는 탁탁탁 하고 터진답니다. 그거는 마치
숯이 타는 소리가 들리죠. 숯 타는 소리처럼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일자 팝은 뻥뻥 하고 포벅 하고 소리가 들리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로스팅은 일자 팝, 즉 파박 하고 터질 때 그때 지나서 30초 있다 끓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콩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생두마다 나라마다 다르고요. 또 커피를 드시는 분의 선호도에 따라 좀 다른 면이 있지만 1차 팝이 터지고 나서 2차 팝이 생기기 전에 그 기간 안에 커피 로스팅을 마친답니다. 그거는 뭐 CT 정도 된다 그러죠. CT 로스팅. 물론 여러분들이 커피 로스팅을 해보면서 자기만의 맛의 선호도를 찾아서 나는 요 정도에서 로스팅을 마쳐야겠다. 그런 게 이제 하다 보면 느껴진답니다. 로스팅이 프라이팬에다 로스팅도 하고 또 먼저 보여드린 냄비에다 로스팅하고 이거는 이제 육수통, 칼국수 육수통에다가 로스팅을 하는 건데 다른 것은 이제 간접 로스팅이에요. 프라이팬이나 냄비에다 로스팅하는 거는 대류열과 전도열로 로스팅을 하는데 이거는 직화랍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불고기 스테이크를 프라이팬에다가 구워 먹는 맛하고 숯불에다 구워 먹는 맛이 다르지요. 그거는 이제 숯불의 원조 개선이 직접 올라온답니다. 직접 올라오기 때문에 맛이 더 고기의 속까지 익혀줘서 더 맛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것도 직화 로스팅은 또 나름대로 직화 로스팅만의 맛이 있답니다. 그래서 직화 로스팅을 선호하는 바리스타나 아니면 직화 로스팅이 맛있다고 하는 커피 매니아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냄비에다 로스팅하는 방법과 이 체험용으로 직화 로스팅, 그러니까 멸치 육수 틀에다가 통에다가 로스팅하는 방법을 한번 그 안에서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 제가 만든 이 로스터가 훌륭하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커피 로스팅이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은 일단 아시고요. 또 커피 로스터기마다 커피 맛이 볶아지는 과정이 달라서 맛이 다르고 또 커피를 볶는 사람에 따라서도 커피 맛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성, 커피 맛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커피 매니아들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커피가 로스팅 이 과정, 물론 핸드드립 내리는 과정도 하나의 그 과정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 그 작업을 핸드드립한 물 내리는 시간, 그런 것들도 다 즐거움이 있지만 이 로스팅도 나름 즐거움이 있답니다. 현재 온도가 100도 조금 넘었네요. 근데 물론 이 안의 온도하고 커피 콩의 온도하고는 다르답니다. 온도가 좀 항상 그런데 온도를 불 조절을 잘해야 로스팅한 커피가 로스팅이 잘 된답니다. 그 이유는 커피 표면서부터 커피 속까지 전도가 잘 돼야 돼요. 온도 전도가. 그래서 빠르게 로스팅을 하면은 겉에는 타고 속에는 덜 익고 너무 천천히 로스팅하면은 겉과 속은 온도 전도는 알맞게 되지만
커피 향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면 향기가 많이 날아가요. 향기 손실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겉에서부터 커피 속까지 전도되는 열의 시간과 커피가 로스팅되는 1차 팝이 터지는 시간, 그것을 잘 조정해야 된답니다. 물론 꿈팜 정원에서 커피 로스팅이 제가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자격증이 쉽겠다는 건 쉽겠다고 어렵겠다는 건 어렵겠지만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커피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꿈팜 정원에서 커피 나무를 키워서 약간 올려줘야 되네요. 꿈팜 정원에서는 커피나무를 키워서 커피나무를 반려식물로 많이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커피 로스팅 하는 과정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핸드드립을 직접 와서 체험하면서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즐거움을 함께 나누려고 이런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그래서 커피 로스팅이 전문가의 영역은 대량으로 로스팅해서 카페에 공급해주는, 아니면 원두를 팔기 위한 전문가의 커피 로스팅 영역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로스팅을 해서 커핑을 통해서 일단 커피 생두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고, 그 다음에 로스터의 실력이 좋은지 나쁜지를 분간하는, 등수를 매기는 대회들이 있답니다. 하지만 커피를 즐기는 것은 그런 대회와 상관없이 누구나 내 방식대로 내 나름대로 커피를 볶고 커피를 마시는 것이 커피 매니아들의 다양성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커피를 즐겨 마시다 보면은 커피 문화도 그만큼 발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서서히 연기가 나면서 이제 1차 팝이 터질 겁니다. 현재 이 커피 생두는 중남미 생두인데 발효 커피예요. 발효시킨 커피라 약간 1팝이 터지고 30초 있다 꺼내겠습니다. 물론 과테말라나 아니면 케냐 커피 같은 경우에는 2팝까지 가서 꺼내는데, 요거는 1팝 끝나고 한 30초 후에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속도를 약간 높여줘야 커피콩이 골고루 열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맨 아래가 가장 온도가 높으니까 골고루 순환시켜주면서 로스팅을 하겠습니다. 커피 로스팅은 가장 집에서 하는 게 문제가, 첫째 연기가 난다, 둘째로는 체프가 떨어진다는 거죠. 왜 체프가 지저분하다 요건데, 뭐 가정에서도 재밌게 로스팅하는 사람 로스팅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캠핑 가서 야외에서 또 로스팅해서 또 커피를 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커피 콩이 들어온 것이 아프리카 쪽 커피, 그 다음에 중남미 쪽 커피가 크게 구분이 되고, 이제 아시아 쪽에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가 있죠.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뉴기니. 우리가 커피콩은 빈익부, 부익부이지만 그래도 커피를 마시는 문화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답니다. 뭐 콩이 아무리 1kg에 5,000원짜리가 있고 250만원짜리가 있어도 그 수준이 그만큼 부가 있는 사람들은 비싼 거 먹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은 저렴해도 보통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피가 카페인이 있어서 뭐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향기 성분 때문에 커피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지금 일자팝이 터지고 있어요. 네, 일자팝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터지고서 일자팝이 끝나는 순간에 한 30초 지나면 꺼내야 되는데 온도 조절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꺼낼 것입니다. 연기도 나고 일자팝이 팍팍 터지고 아주 난리입니다. 체프는 떨어지고요. 이렇게 일차팝 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골고루 콩이 열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스터에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거의 일차팝이 끝났네요. 이제는 꺼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꺼내겠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요. 이제 빨리 꺼내야 됩니다. 뚜껑을 열고 빨리 꺼내서 빨리 식혀야 되죠. 빨리 식혀야 과로스팅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체프 날려주고요. 이게 채처럼 체프를 날려주네요. 다시 이쪽 반대도 야외니까 이게 가능하지. 집에서는 지저분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아래로 올려주면은 요즘 같은 겨울 날씨라 금방 식죠. 금방 식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탄 거, 이제 2차 핸드픽 할 때인데 이 탄 거하고 덜 익은 거를 이제 꺼내 버려야 된답니다. 이유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약간 덜 식었어요. 식혀주고 이제 2차 핸드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탄 거는 탔으니까 골라내고 열을 너무 많이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덜 여문 거는 그 당분이 적기 때문에 색이 덜 나요. 물론 열을 덜 받아서 덜 여문 것도 있는데 덜면 되게 없네요. 덜 여문 게 있고 이제 식혀서 내일 이제 핸드드립해서 마시면 된답니다. 보통 우리가 로스팅을 해서 원두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면 좋아요. 뭐 로스팅해서 3일 있다, 3일 이후부터 한 일주일 정도 열흘까지 드시는데 냉장고에 넣어서 밀폐해서 드시면 좋고, 물론 냉장고에 넣을 때 밀폐이죠. 냉장고에 반찬 냄새 들어가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비닐봉지에 2겹으로나 3겹으로 싸서 냉동실에 넣어서 드세요. 냉동실에 넣어서 두면 한 6개월 정도 가도 되거든요. 냉동실에 넣어서 두면서 일주일치 정도를 소분해서 냉장실에 놓고 드시면 된답니다. 우리가 뭐 250만 원짜리 커피는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10,000원에서 20,000원대 커피는 그냥 이 정도 대충 관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늘 카페 로스팅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몇 개의 그 커피 저렴한 콩을 브랜딩해서 그래도 괜찮은 커피의 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죠.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먹는 커피는 아예 처음부터 비싼 커피를 사가지고, 뭐 비싼 커피래야 카페에서 10,000원짜리 생들 쓰지만 가정에서는 20,000원짜리, 18,000원에서 20,000원짜리 쓰면 된답니다. 비싼 콩을 사서 대충 로스팅 하면은 더 맛있답니다. 왜냐면은 근본이 좋기 때문이죠. 오늘은 꿈팜 정원에서 커피를 직화 로스터로 멸치망을 이용해서 로스팅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